서울 강남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 고층 빌딩 안 금융회사 사무실에서 서윤은 차가운 시선으로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윤은 35살의 성공한 사업가였다. 날카로운 눈매와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모습은 언제나 완벽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철저하고 냉철한 대표로 불렀다. 그러나 오늘 그녀의 결정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앞에 앉아있는 고객은 미국에서 온 흑인 사업가 마이클이었다. 그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술 스타트업 대표로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요청했다. 서류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서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승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외조 조건은 충분히 맞지 않습니까? 서윤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한국 시장은 다릅니다. 귀하의 배경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 특히 서구권 흑인에 대한 불신, 한국 사회에서 자란 그녀에게 그것은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처럼 느껴졌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정말 거절하실 건가요? 조건이 나쁘지 않은데요. 서윤은 차갑게 대답했다. 내 결정이야. 회사를 지키는 게 우선이다. 고객이 나간 후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몰랐다. 대학 시절 한 여자를 사랑했던 과거,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 때문에 그녀는 그 감정을 철저히 묻어두었다. 이제는 결혼 압박만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유나, 이번 주말에 좋은 사람 소개할게. 이제 나이도 있으니 결혼 생각해야지. 서윤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네 엄마 알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분이 치밀었다. 왜 항상 나를 평범한 길로 밀어붙이는 걸까? 그녀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테니까.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본사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다. 새 상사가 파견된다는 소식이었다. 서윤은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회의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인물을 보는 순간 그녀의 세계가 흔들렸다. 서희였다. 32살, 여전히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서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이야. 서윤 씨. 서윤의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다. 대학 시절 비밀스러운 연인 서희는 그때 해외로 떠났고 서윤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런데 이제 서희는 본사에서 승진해 이곳의 새 상사가 되어 돌아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희가 이제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살아간다는 소문이었다. 한국 레즈비언으로서 성공한 커리어 우먼. 서윤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환영합니다. 서희 상사. 서희의 눈빛이 순간 깊어졌다. 우리는 예전부터 아는 사이잖아. 편하게 대해도 돼. 서윤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서희는 첫 미팅에서 회사의 대출 정책을 검토하며 말했다. 다양성을 고려해야 해요. 편견이 사업을 망칠 수 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어제 결정이 떠올랐다. 마이클의 얼굴이 스쳤다. 그녀는 서희의 시선을 피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가 왜 하필 지금 돌아온 걸까? 그날 하루 종일 서윤은 집중할 수 없었다.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대학 캠퍼스에서 서희와 손을 잡고 걸었던 밤, 비밀스러운 키스와 약속,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 결국 헤어진 아픔. 서희는 그때 이미 자신의 마음을 직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도망쳤다. 이제 서희는 돌아와 그녀의 편견과 마주하게 만들고 있었다. 서윤은 책상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쥐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그녀의 선택이 곧 모든 것을 바꿀 터였다. 서희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회사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서희는 직원 미팅에서 대출 심사 기준을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외국인 고객과 소수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긴장했다. 그녀의 어제 결정이 다시금 떠올랐다. 마이클에게 보낸 거절 메일이 아직도 책상 위에 남아있었다. 점심시간 서희가 서윤의 사무실을 찾았다. 서윤 씨 점심 같이 할까? 서윤은 거절할 수 없었다. 둘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서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 이후로 어떻게 지냈어? 서윤은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잘 지냈어. 너는 해외에서 성공했다면서? 서희는 부드럽게 웃었다. 성공이라고 하기엔 아직 멀었지. 하지만 적어도 나는 도망치지 않았어. 서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 말은 그녀를 겨냥한 것이 분명했다.
서희는 계속 말했다. 요즘 회사에서 본 내 결정들 꽤 보수적이더라. 특히 그 흑인 고객건 마이클 씨 말야. 서유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지? 서희가 서류를 들어보였다. 본사에서 검토 중이야. 그가 다시 신청서를 넣었거든. 이번엔 내가 직접 맡을게. 서유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왜 내가 끼어드는 거야? 그건 내 결정이었어. 서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바로 그게 문제야. 서윤, 내 편견이 회사 이미지를 해칠 수 있어. 한국 사회는 이미 변하고 있어. 우리는 따라가야 해.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서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직도 무서운 거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서윤은 손을 뿌리쳤다. 너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나한테는 가족도 있고 사회적 위치도 있어. 서희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그래서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게. 그 대화 후 서윤은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가 다시 전화했다. 이번 주말에 소개팅 약속 잡았어. 좋은 집안 남자야. 서윤은 네 하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웠다. 서희의 등장으로 과거가 되살아났다. 그녀는 서희를 사랑했다. 아직도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가족은 그녀를 버릴 테고 회사에서는 레즈비언 대표라는 소문이 돌 테고. 다음 날 회사에서 서희는 마이클과의 미팅을 진행했다. 서유는 회의실 유리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희는 마이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새로운 대출 조건을 제시했다. 마이클의 얼굴이 밝아졌다. 서유는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동시에 질투가 일었다. 서희는 그녀가 하지 못한 일을 쉽게 해내고 있었다. 동료 한 명이 서윤에게 다가왔다. 대표님, 서희 상사랑 예전부터 아는 사이예요. 서유는 순간 당황했다. 그냥 대학 선후배야. 동료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소문이 있던데요. 서희 상사 레즈비언이라면서요. 서윤 씨랑도 뭔가 있었다는 말도.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걸까? 그녀는 서희를 노려보았다. 이 상황이 점점 통제불능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희의 개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회사 내부 갈등이 커졌다. 일부 보수적인 직원들은 서희의 다양성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유는 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애썼지만 서희는 그녀를 직접적으로 압박했다. 서윤 씨, 내 의견을 듣고 싶어. 이번 프로젝트에서 외국인 고객 비율을 높이자. 서유는 이를 악물었다. 그건 위험해. 데이터로 보면 실패 확률이 높아. 서희는 미소를 지었다. 데이터 뒤에 숨지 마. 내 진짜 이유를 말해. 그날 저녁 서유는 서희와 단둘이 남아 대면했다. 왜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야? 서희는 조용히 말했다. 너를 구하고 싶어서야. 서윤, 내가 아직도 그때처럼 도망치고 있으니까.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는 모르잖아. 내가 얼마나 버텨왔는지. 가족은 나를 평범한 딸로만 원해. 사회는 레즈비언을 이상하게 봐. 내가 만약 너처럼 당당해지면 모든 걸 잃을 거야. 서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잃는 게 두려워서. 진짜 자신을 잃는 게 더 아프지 않아. 그 대화는 서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대학 시절 일기를 꺼냈다. 서희와의 추억이 적힌 페이지마다 눈물이 떨어졌다. 다음 날 어머니가 소개팅 남자를 데리고 왔다.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눴지만 마음은 이미 서희에게 가 있었다. 소개팅 후 어머니가 말했다. 좋은 사람 같지 않니?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회사에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동료 하나가 서윤의 과거를 캐물었다. 서희 상사와 대학 때 사귀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서윤은 부인했지만 불안은 커졌다. 서희는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다. 서윤은 서희에게 말했다. 우리 거리 두자. 이건 위험해. 서희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하면 나는 물러나게 하지만 내 편견은 그대로 남을 거야. 그 말은 서윤의 가슴을 찔렀다. 그러던 중 마이클 프로젝트가 본격화되었다. 서희의 지휘 아래 대출이 승인되었고 초기 성과가 좋았다. 서윤은 그 성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했다. 동시에 그녀는 서희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게 되었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다. 그리고 서희를 여전히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대가는 너무 컸다. 가족의 실망, 사회의 시선, 직장 내 고립. 서윤은 밤마다 고민했다. 선택해야 한다고. 자신의 진심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까지 지켜온 안정된 삶을 지킬지. 그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서윤은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섰다. 본사에서 감사팀이 파견되어 회사 정책을 검토했다.
서희의 개혁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접수된 것이다. 서유는 그 감사에서 핵심 증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녀는 서희를 보호할지 자신의 보수적 입장을 고수할지 결정해야 했다. 감사 미팅 전날 서희가 서윤의 집을 찾았다. 서윤 문 열어줘. 서윤은 문을 열고 서희를 맞았다. 서희는 지친 얼굴로 말했다. 나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거 알아. 하지만 포기하지 마. 서윤은 울분을 터뜨렸다. 너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 내가 돌아오지만 않았어도 나는 평범하게 살 수 있었어. 서희는 조용히 대답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정말 행복이었어. 서윤 내 눈을 봐.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 밤 둘은 오랜만에 진심을 나누었다. 서희는 자신의 해외 생활을 이야기했다. 레즈비언으로서 차별받았지만 결국 당당해지기로 했다. 서유는 자신의 가족 압력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내가 결혼하지 않으면 연을 끊겠다고 위협해 서희가 서윤의 손을 잡았다. 함께 이겨내자. 서유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그녀는 서희를 사랑했다. 그러나 다음 날 감사 미팅에서 상황은 급변했다. 동료 하나가 서윤과 서희의 과거 관계를 폭로했다. 서윤 대표님과 서희 상사가 대학 때 연인 관계였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희는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서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결국 서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편견을 인정했다. 마이클 고객 건은 제 개인적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서희 상사의 정책이 옳습니다. 그 발언 후 회사 분위기가 폭발했다. 일부 직원은 서윤을 배신자로 몰았고 가족에게 소문이 퍼졌다. 어머니가 전화로 소리쳤다.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그게 사실이냐? 서윤은 전화를 끊고 울었다. 서희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이제 도망치지 마. 함께 싸우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그녀는 직위에서 물러나라는 압력을 받았고 가족과 거의 연락이 끊겼다. 서희와 서윤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서윤은 자신의 회사를 떠나 서희와 함께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릴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반대 세력은 여전히 강했다. 그들은 서윤의 과거를 더 파헤치려 했다. 서윤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다. 서윤과 서희는 결국 함께 회사를 나왔다. 그 결정은 둘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큰 상처를 남겼다. 서윤은 가족과 완전히 연을 끊었고 예전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다. 서희는 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둘은 강남 근처 작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금융 컨설팅 회사를 시작했다. 고객은 주로 소수자 기업과 외국인 사업가들이었다. 마이클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서윤에게 말했다. 당신의 변화가 나를 도왔어요. 서윤은 미소 지었다. 그 변화의 대가는 컸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윤은 서서히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서희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고 둘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시선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 수군거림 가족의 침묵이 서윤을 괴롭혔다. 그녀는 가끔 밤에 깨어나 물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서희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아팠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어느 날 서윤은 어머니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다. 유나, 내 선택이 이해는 안 가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돼서. 서윤은 눈물을 흘렸다. 그 한마디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서희와 함께한 삶은 여전히 도전적이었지만 진실되었다. 그들은 편견과 싸우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그때 마이클에게 대출을 승인했다면 서희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까? 모든 고통이 결국 그녀를 진정한 자신으로 이끌었다. 이제 질문 하나를 남긴다. 편견을 버리고 자신의 진심을 따르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 아니면 사회적 안정을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인가? 독자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한가?